전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,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또 끌고 가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 흐름이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일 특징주 중심으로 오늘 이제 종목별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.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이죠.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,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전일 시장에서 이제 핫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골라봤는데요. 먼저 첫 번째 종목이 SK가스입니다. 충전소 약 100곳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, 대표님. 네. SK가스도 수소 모멘텀이 지금 붙게 되는 건가요? 이제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드디어 이게 시장에 반영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보통 수소를 생산할 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 중이 있는데 그 중에서 LNG, 그러니까 즉 천연가스에서 추출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 관련된 회사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,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표현을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. 즉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소 어떤 추출 방법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이게 과연 친환경이냐라는 쪽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는 부분들인데, 근데 이번에 그 도시가스 라인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소를 생산 설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산화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기술원이 뭐 성공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이 혹시 이 부분이 조금 더 친환경 쪽과 연결돼서 기존의 수소 파이프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, 이런 쪽에서 시장이 좀 재조명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지금 인천에 가면은 현대차와 같이 어떤 연계해서 만든 H 인천에 충전소가 있다고 합니다.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. 저도 모르겠어요. 네. 네. 언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그러면 이제 그 SK가스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가스 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소에서 이런 수소 관련된 충전소까지 확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라인업이 좀 확대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이뿐만 아니라 그러면 주유소들도 그렇게 되겠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움직였다고 보여지던데,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충전소 관련돼서 SK그룹이 또 하나 이어가는 거는 뭐 SK 어드밴스와 SK D&D죠. 이런 회사들과 함께 앞으로 한 뭐 100개 정도 늘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조금 더 확보되는 게 사실인데, 근데 SK가스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참 저평가다. 특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뭐 PER 5배, 그리고 뭐 PBR 0.5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런 모멘텀을 안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주가 탄력이 저평가의 해소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강했다고 하더라도 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전고점대 흐름들 정도까지, 그러니까 즉 한 뭐 13만 원, 14만 원대 부분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메리트는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아니, 제가 최근에 현대오일뱅크가 또 수소 충전소를 짓는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일단은 네. 뭐 인프라가 지금 확대되는 분위기기는 한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. 정부 정책이 또 강화돼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네. 주유소들도 이제 어떤 휘발유나 경유 가지고는 못하겠다. 그러면 이제 앞으로 트렌드에 맞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수소 충전소라는 모멘텀이 더해진 SK가스 저희가 만나봤고요. 현대건설기계도 전일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해졌더라고요. 현대차와 수소 그린 모빌리티 맞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, 차장님?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보면 이제 계열사들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거기 보면 다 하나씩 이제 수소 관련 사업들을 다 하나씩 장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번에 현대 로템도 로템, 맞아요. 또 현대 네. 위아도 있고 현대 제철 다양하게 이제 수소 사업을 할 것 같은데, 물론 중심은 현대차지만 그 안에서 또 현대 이제 물론 이제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현대 모비스하고 같이 이쪽 이제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라고 하는데, 여기서 같이 뭐 지게차도 만들고 또 여기서 굴삭기까지 만드는 뭐 그런 이제 그 앞으로의 개발 계획들을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역시 뭐 굴삭기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업종 내에서 약간 이제 수소 모멘텀이 좀 갑자기 좀 붙어가지고 주가가 좀 급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이렇게 좀
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지만 덜 올랐던 이런 좀 무거웠던 기업들 중에서 수소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막 주가가 막 급등하는 네.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수소 사회로 가는 건 이미 뭐 시작은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젠가 그젠가 이제 영국의 세계 2위 그 정유회사죠. BP라는 데서 네. 결국 석유 수요는 이제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했다. 끝났다.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가 역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석유의 대체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 방향은 맞습니다. 여기서 뭔가 이제 그 방향성을 제시한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주가 차이는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꿈은 꿈이고 또 현실은 현실대로 네. 직신해야 되거든요. 숫자가 나오기까지는 현대건설기계가 당장 뭐 지게차를 만들고 굴삭기를 만든다고 해서 수소 관련 굴삭기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수요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지금 수소차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이쪽은 당연히 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보면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수소보다는 역시 그 굴삭기 본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. 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본업만 보면 너무 좋아요.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굴삭기 판매가 매월 지금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지난 8월에도 무려 50%가 넘는 급증세를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5개월 연속 50% 이상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이 계속 그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어요. 계속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하반기도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수소는 좀 플러스 알파로 보시고 굴삭기 모멘텀만 보면 저는 충분히 지난 전고점 한 32,000원, 3,000원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좀 짧게 보지 마시고 수소 때문에 뭐 들어가신 분들은 저는 그냥 파셨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그냥 그건 네. 아닌 것 같고 그냥 굴삭기 본업으로 한 32,000원까지는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본업을 우선적으로 보고 일단 국회는 조금 더 상황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현대차가 쏘아 올린 수소 경제가 국내 증시 안에서 많은 업종과 또 종목들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보겠습니다. 다음 종목은 노바텍입니다. 이제 차폐차석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유명한데 태블릿 PC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갤럭시 탭 S7 출시 효과로 이제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뭐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왔더라고요, 대표님. 네, 이 회사는 재조명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네.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기술도 있고 게다가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보통 얘기하는 차폐 자석이라고 하게 되면 뭐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석이죠. 그런 쪽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폰 쪽이나 IT 기기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 저희가 또 아는 게 스마트폰용 커버죠. 이게 딱 닫히면 기분 좋죠. 네. 네. 그런 쪽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회사가 뭐 히토류 관련주 그러니까 쪽으로 저는 네. 그 테마주에 대한 인식이 커서 어제 네.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랬거든요. 네, 저도 네. 그런 쪽으로만 알고 있어서 뭐 크게 뭐 그런 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놀랍더라고요. 네.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히토류 이용한 뭐 네오디뮴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런 원활한 관계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장기 공급 계약 이런 쪽은 큰 이상이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갤럭시 탭 같은 이제 태블릿 PC가 잘 팔립니다. 지금 보니까 갤럭시 탭 2분기 출하량이 39% 증가했는데요. 삼성전자 쪽에서 밝힌 수치를 보게 되면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괜찮습니다. 한 20%대 중반대다 보니까 아니 훨씬 이게 더 왜 잘 팔리는 거예요?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, 요즘? 쉽게 얘기하면 원격 관련된 그래서 재택근무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노트북이 잘 팔리는 거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죠. 그러다 네.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 뭐 수혜다 이런 것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쪽에 여러 가지 부품 회사들 쪽에 이제 물론 기존의 단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단가가 인정되면서 움직이는 수익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추가로 하나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게 전장용이죠. 전장용 쪽도 이 네오디뮴 자석을 활용을 해서 구동 모터의 핵심 부품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.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발생을 안 했던 매출이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재조명을 받을 충분한 전기차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68억이 나왔습니다. 근데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55억입니다. 한 분기만에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다 뛰어넘었죠. 그럼 하반기 일을 또 당연히
갤럭시 시리즈가 탭이 잘 팔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주가는 이제 막 고점대를 돌파해서 안착을 시도한 상황이고요. 그런 변화로 보게 되면은 실적 흐름들이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1차로는 뭐 35,000원대 부근이 저항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더 할 것 같습니다. 한 네. 37,000원대 이상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단기 차익 매물 나올 때는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갤럭시 탭이 잘 팔리다 보니 그에 따른 또 실적 증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었습니다. 다음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.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제 이뮤노메딕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안에서는 레고캠 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이 소식이 나온 날보다 어제 주가 흐름이 더 강하더라고요, 차장님. 그러니까 사실 네.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레고캠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여러 업체들이 좀 거론이 됐어요, 네. 한국에서. 근데 결국 어제 이제 장 초반에 그 리포트들이 대거 좀 많이들 나왔거든요. 관련해가지고. 근데 확실한 수혜주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로 집중이 되면서 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. 사실 이제 ADC 기술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항체에다 이제 독성 물질을 딱 붙여가지고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을 하는 겁니다. 아무래도 이 면역세포라든가 이런 것까지 건들게 되면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거 암세포만 그냥 딱 타겟팅을 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블록버스터 이 제약회사들이 이 기술을 많이 노리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길리어드도 당연히 이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무려 23조 원이나 주고 좀 인수하는 그 딜을 좀 체결을 한다라고 좀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머크도 지금 시애틀 제네틱스라는 그 ADC 기술 보유한 기업이 있거든요. 이 기업과 또 제휴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 보면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. 뭐 알테오젠도 있고 또 셀트리온도 일부 좀 하고 있고 또 거기다 이제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미 파이프라인을 갖춘 업체는 거의 레고캠 바이오가 유일하거든요. 이미 그 기술 수출을 4건이나 했고 아직도 8건의 ADC 기술을 보유한 파이프라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이제 임상 1상 단계다 보니까 이게 가치 발현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은 필요하긴 하거든요. 근데 8개 중에 8개 총 합치면 12개인데 이 중에 또 어느 게 또 굉장히 또 임상 2상, 3상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터지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사실 이 기업과 좀 가장 유사한 업체가 그 테라퓨틱스라는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의 시총이 한 3.5조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이 레고캠 바이오가 1.5조니까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 없어요.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. 네. 그래서 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한데 지금 너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급하게 발현돼서 주가가 좀 급등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약간 좀 등락은 좀 거듭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 투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소 시총 2조 원 이상 한번 보시고 한번 좀 꾸준하게 좀 들고 가시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레고캠 바이오의 모멘텀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. 다음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. 지금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국내 4대 은행사의 합계 시총을 넘어서면서 몸값이 일찌감치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인 수혜주로 한국금융지주가 꼽히고 있는데 지난 9월 초에 또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 도달해서 저희가 한 번 또 리뷰를 했었는데 전일 또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됐더라고요. 네, 지금 한국금융지주를 바라보는 그때와 지금은 저는 좀 다릅니다. 네. 특히 그때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아는 사실이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가의 상승 동력은 예전만큼은 좀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셨으면 좋겠고요. 하지만 속도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는 좀 정체를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모멘텀은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랑 어떤 제휴 관계에 대한 동향들이 상당히 저는 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. 특히 앱에 가게 되면은 뭐 미니스탑 이쪽을 통해서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데 네. 그게 카카오뱅크 안에 있더라고요. 오.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 애플 0.7주도 살 수 있고요. 내가 돈 10,000원만 있어도 해외 주식을 할 수 있다는 네네. 이런 쪽으로 벌써 진입을 하면서 진입 장벽을 낮췄다. 그러면 카카오뱅크와 한국금융지주의 여러 가지 사업성 제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또 커질 수 있다는 쪽도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뭐 증권주에 대한 시각 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다 긍정적인데 시장에 얼만큼 알려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주가 탄력들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크게 기대를 하면서 움직이기보다는 속도 조절은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. 차라리 약간 좀 가벼운 종목들이 더 빨리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예스24가 종목 바꿔요 그러면? 한국금융지주에서?
S24에서 네, 차라리 S24로 어떤 단주, 어떤 중소형주의 탄력을 기대하면서 움직인다라고 되면 상대적으로는 S24가 더 살짝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S24도 어제 잘 갔죠? 네, 어제 상한가 네. 들어갔습니다. 아, 그러다 네. 보니까 어떤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 대응하는 전략은 그런 쪽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. 이제 와서 종목을 교체한다. 그 어떻게 보면 매매 타이밍이죠. 지금 네네. 매매 관점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그런 거 싫고 꾸준하게 그래도 카카오뱅크의 흐름들을 연결하겠다. 그러면은 계속 어떤 무거울 때 한국금융지주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가 뭐 한국금융지주로 수익 한번 봤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가벼운 S24로 추가적인 수익을 또 노려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네, 두 분과 이제 전일 시장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. 오늘장 관심주 공개하겠습니다. 차장님 종목이에요. 네, 저는 그 에코프로,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이제 지주회사죠. 네. 지주회사고, 에코프로가 사실 이제 지주회사로서 그 비상장 자회사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게 에코프로 BM만 지금 상장이 돼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비상장인데 이 회사들의 가치가 지금 시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원래 본업은 이제 환경 사업 하고 있습니다. 유해물질 제거하는 그 케미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도 뭐 좋긴 하겠지만 일단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서 양극재, 근데 특히 이제 양극재를 만들 때 좀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전구체라든가 리튬가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순도 가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거기에 관련된 그 사업들을 이 자회사들이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에코프로 GM 같은 경우 이제 원료인 전구체를 만들고 있고요.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리튬을 가공하고 있고 에코프로 또 AP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. 이 회사는 고순도 가스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CNG라고 있어요. 이게 이제 배터리 이제 리사이클하는 그런 좀 업체인데 이게 한마디로 이 소재, 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에 관련된 소재를 다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가치만 좀 반영이 돼 있고 지금 주가에는 그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주가 위치만 보면 좀 많이 올랐지만 네. 사실 위치보다 중요한 게 기업의 가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또 최근에 이제 배터리 데이 앞두고 뭐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뭐 논란들은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뭐 깜짝 뭐 이벤트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뭐 크게 피해가 갈 만한 뉴스는 악재가 아니에요. 될 것 같진 않아요. 네, 저도 네.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좀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그게 매를 빨리 맞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. 불확실성은 빨리 제거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좋은 기업들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에코프로 일단 가격 전략은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나서 5만 원대에 좀 안착하는 모습인데 현재가 한 5만 2천 원 부근에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4만 5천 원,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이제 염승환 차장님의 관심주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. 에코프로였고요. 목표 주가 6만 5천 원, 손절 가격 4만 5천 원 가격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.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, 펠리조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